네, 박지현 멘토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다음으로는 신현주 멘토님께서, 네, 준비해 주신 구직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글로벌 회사 리얼 네트워크스 호주 지사장으로 인주라고 합니다. 저는 나름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요. 오늘 스피커 리스트를 보니 제가 제일 연장자 같아요. 일단 먼저 기회 주신 코트라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세션 참석해 주신 학생들도 감사드려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너무 빤하지 않고 도움이 되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 남동생이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조카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고3 저희 조카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성적으로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나을지 취업은 될지 해외 가서도 일하고 싶은데 어떨지 이런 고민들을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이랑 지난주에 축하면 그 남동생과 저희 조카한테 한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으로 몇 가지 먼저 얘기 드리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몇 장 준비를 했어요. 약간 발랄하게.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네. 우선은 제가 토픽을 세 가지로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이 다 호주 쪽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호주에서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일할 수 있을지 그런 글로벌 컴퍼니에서 일하는 걸 토픽으로 해서 첫째는 아까 제 엘리어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커리어를 어떤 파스를 밟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호주에서 어떻게 이 잡을 잡는지 어떤 팁이 있다면 그걸 쉐어를 하고 또 하나는 입사를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더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제가 느꼈던 팁스를 오늘은 쉐어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제 커리어 스토리예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고 제가 IT 업계에서 이제 한 23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도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운 좋게 저는 됐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데이컴이라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고 거기서 천리안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인터넷 전에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요. 검색 엔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8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 후로는 저도 해외에 참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간다기보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랑 옛날에 같이 있었던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야, 이 회사는 해외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 너 그쪽에다 어플라이 해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순수 국내 회사에 있다가 그런 해외 지사 포지션이 있는 사실 해외 지사를 바라본 건 아니고 해외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제가 옮겨서 제가 마찬가지 IT였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테크니컬 매니저도 하고 테크니컬 컨설팅도 하면서 저 커리어를 빌딩하게 됐어요. 그렇게 쭉 하다가 저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가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 엔지니어로 남을 수가 있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 트랙은 비즈니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비즈니스적으로 트랙을 바꾸고 싶어서 그때 공부를 조금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MBA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트랙을 바꿨었고 그 후로 리얼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호주 지사장, 호주 및 뉴질랜드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2년에 제가 그때부터는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고 해외 지사 한 13개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고요. 여기서는 저는 호주에서 대부분 다 호주 기업이랑 일을 하고 있어요. 호주의 통신사들, 한국의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같은 그런 통신사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큰 은행들과도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사업 개발도 하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고 그러다 보니 호주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지, 왜냐면 제가 카운터파트가 다 호주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못했다고 생각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제 커리어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잘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할 것 같은 거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이건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물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고 뭐 학점 쌓았고 영어 공부했어요. 그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가고 싶은 회사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우리 선배 중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아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이나 선배한테 물어보면, 야, 그 데이컴에 어디에 누구, 우리 회사 뭐 몇 기선, 너는 모를 거야. 그 선배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선배한테 어떻게 연락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 어떤 선배 한 명을 그냥 전화 통화했어요.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전화 통화해서 제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선배도 특별히 할 얘기는 없죠. 우리 회사의 소개는 잠깐 이렇다. 아마 이런 걸 멘트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요즘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한단다. 이런 멘트를 몇 가지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저는 면접에 가죠. 면접에 갔을 때 보통 물어봐요. 뻔하죠. 왜 이 회사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호주 회사도 다 마찬가지. 그때 제가 뻔하게 대답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 선배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이런 점에 이 회사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얘는 진짜 관심이 있는 애구나. 그냥 이력서를 던진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구나라는데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면접에서 똑같은 그런 팁을 이용을 했는데 좋게 잘 풀렸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거는 호주도 마찬가지. 한 가지 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제 페이지 2 커리어로 점프를 했을 때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컴퓨터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야, 나라면 계속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는 뭔가 해외 부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아까 엘리어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공에 되게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출장을 가고 싶으면 보통은 해외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는 부서를 찾기보다는 해외 뭐 글로벌 회사나 혹은 뭐 무역 회사나 이렇게 해서 크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또 많은 회사가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고객사가 해외예요. 그러면 고객사가 해외에 있다는 얘기는 해외에 갈 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겟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면은 타겟팅할 회사가 리스트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약간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페이지 3, 제가 호주에 왔을 때는 저도 사실은 호주에 와서 제가 적응을 잘 할지 안 할지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은 저도 가족도 다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런데 호주를 오게 됐을 때는 약간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와서 보니, 호주라는 나라가 오퍼해 줄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을 짤 때, 뭐 인사팀장님 계시지만 보통 뭐 한 3년, 4년 혹은 2, 3년 만에 뭔가 커리어를 전파하면서 다른 기회를 많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고, 한 회사에 9년, 한 회사에 뭐 10년 뭐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길게 보게 생각하면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긴 한데, 이게 제 커리어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호주에서 잡을 구할 때 어떤 팁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러 가지 좋은 점들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9시, 10시까지 일을 많이 했어요.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호주의 SK텔레콤 같은 회사, 여기는 텔스트라예요. 그쪽 회사랑 미팅을 했는데 그쪽 애가 5시가 됐는데 자기 오늘 빨리 나가야 된대요.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 바닷가에 가서 서핑할 거래요. 왜냐면 호주 시티에서 20분만 가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애들은 매일매일 걔는 나 일주일에 한 3번은 가서 서핑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놀랍지 않은 나라가 호주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업무랑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하고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저희 주말에 연락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게 좋은 반면 잡수가 사실은 작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작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잡의 수도 작죠. 그래서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얘기 들으셨겠지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레퍼런스 책 아까 그 권영희 코트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퍼런스 책이나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채용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마찬가지 브로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공이랑 상관없이 기술 쪽에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호주에서 사실 일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공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게 리스트인데 사실은 기능공이라고 해서 뭐 메케닉이든 일렉트리션이든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페이도 높고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제 사촌이 호주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원래 삼성전자에서 메카닉 기계 쪽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재작년에 다시 그 일렉트리션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초 전공이랑 지금 전공하신 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전공에 매여서 꼭 이 길로 가야 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라이 회사를 찾으세요. 그러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아까 말씀 큰 회사 혹은 이것만 하는 회사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 전공을 해도 길이 많아요. 전산과 전공을 컴퓨터 공학이면 물론 구글, 아마존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어요. 뭐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증강현실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회사도 있고 CRM을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회사는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아는 그런 큰 회사도 좋지만 사실은 중견기업도 정말 알짜에다가 해외에 갈 기회가 훨씬 많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리서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리서치 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도움이 드릴 수가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선배들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의 지인들과 인맥과 네트워크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타겟하는 회사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째는 네트워크. 또 네트워크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고 시작할 때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지금도 쑥스럽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건가?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저 소개를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운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말 내 컴포트 존에서 나오는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 저는 이때 제가 몇 가지 뭐
도움이 되는 스피치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7 times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를 7번 하면 익숙해진대요. 그게 사람의 심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7번만 하면 8번째부터는 쉬워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나 익숙하지 않은 걸 도전할 때 7번만 해보세요. 그런 믿음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퍼밀리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한 가지 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먼저 말하세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 특히 일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업무를 하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은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외국 특히 이 호주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권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정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가든 뭐 소셜 모임을 가든 조용하게 있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하세요. 쑥스럽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뭔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어요. 나 이제 어플라이 하고 싶어.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그 차별점의 포인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별점의 포인트라는 것이 저는 제가 이력서를 많이 보고 학생들을 멘토링을 좀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하는 얘기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쓸 게 없어요, 이력서에. 이력서에 뭐 이렇게 쓰고 학교 쓰고 뭐 몇 개 쓰고 나면 쓸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력서를 쓰면 정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뽑는 입장에서 이력서를 쭉 보면은 정말 30초에서 1분을 보고 넘기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 이력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를 특별하게 하냐, 어떤 이력서를 제가 주로 보냐면은 저는 물론 제가 IT라서 그렇긴 한데 자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기 스토리가 있는 이력서는 제가 좀 더 오래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포트폴리오인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IT 전공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애는 이렇게 적어놔요. 제 홈페이지 여기 가서 보세요.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또 그런 다음에 앱 스토어에서 제가 뭐 무슨 앱을 만들었어요. 게임 앱을 만들었어요. 무슨 게임 앱이라고 해봤자 다운로드 건수 뭐 한 20명도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올려봤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제가 하는 사이트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물론 얘 스킬에 크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앱스토어에 뭐 하나 올렸다고 하는 순간 얘는 앱스토어를 어떤 개발 언어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업로드를 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로는 저는 들려요. 그래서 그 개별별의 퀄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가 이런 경험을 했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메리트가 많이 가요. 왜냐면 제가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너무 오래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신입 직원이라고 뽑았을 때 최대한 짧게 교육시키고 빨리 현장에 투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선호하고 그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왔을 때 그 이력서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전공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뭐 어워드가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돈을 받아서 했을 포트폴리오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지라는 느낌으로 그 일을 시뮬레이션한 포트폴리오에 아이템들을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력서가 분명히 차별점 있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커리어 개발 관련. 근데 이거는 회사를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인턴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들어갔을 때 그러면 아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무급이든 유급이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잡 오퍼를 받는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 회사 호주에서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티튜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턴이 들어왔든 뭐 무급이든 유급이든 일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하잘것 없는 일을 줄 겁니다. 일을 줬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언제까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원은 이게 꼭 필요한가요? 혹은
뭐 이게 하기 싫은 표정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일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직원, 그러니까 여러 명 있다면 누구한테 일을 주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애티튜드 좋은 애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기회도 더 많이 생기고, 일에 대한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본인이 보여줄 게 많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얘는 일을 잘하는구나, 우리는 얘를 채용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뭐 영어를 잘하든 영어를 못하든 혹은 뭘 잘하든 못하든 애티튜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이 잘하면 좋겠지만 윗상사 입장에서는 크게 대학생 신입을 봤을 때 기대하는 바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뭐 엄청나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티튜드를 잘 보여줬을 때 훨씬 눈에 띄는 기회가 많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영어는 어려워요. 저도 아직 어려워요. 저 여기 지금 8년 됐는데 아직도 어렵고 미팅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외국에서 잘하시지 않으신 이상.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갭을 채우는지, 저와 저 같은 한국 직원인데 해외 지사 일하는 직원들의 똑같은 건데, 저희는 갭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냐면 말이 아닌 걸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다못해 내가 짧게 뭐 IT 같은 경우는 서비스 디자인으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절로 갔으면 좋겠고, 저 버튼을 누르면은 뭐 품목이 쭈르륵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호주 직원 같은 경우는 말로 해요. 여기 버튼에 여기다 이 버튼 달았으면 좋겠고, 이 아래쪽에 이거 달고 이거 누르면 이거 팝업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뭐 파워포인트든 뭐든 보였어요. 그림만 딱 보면 한 80%는 벌써 이해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굳이 내가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는 말로 떠드는 사람보다 뭔가 준비한 사람이 더 준비가 되어 보이죠. 더 성의가 있어 보이죠.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마찬가지, 영어가 못하다는 거에 자책하지 말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잖아. 내가 하는 말을 제가 알아서 상대방이 알아들게 하고 싶은, 그래서 필요한 게 영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지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시간이 아직 있나? 팁을 드리면은, 일을 시킬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를 굉장히 옛날에 저의 멘토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입사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레포트를 요청을 할 때 되게 상세한 걸 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은 원페이지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장짜리 요약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상사가 야, 여기에 대한 거 좀 자료를 보고를 좀 해봐봐 라고 했을 때, 리서치를 좀 해봐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요약본 한 페이지를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10장짜리를 보고 싶은데, 제가 10장짜리를 2명한테 다 주면 한 페이지 붙는 분은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보스는 일을 정확하게 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던져요. 이거 내가 원하니까 해와 라고 하는데, 한 장으로 할지 10장으로 할지 3장으로 할지 뭘 하라는 건지 보통은 디테일한 거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냥 던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매니저의 입장에서, 우리 매니저가 나이가 60인데 예를 들어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그분은 눈이 안 좋은데 폰트가 큰 거를 좋아할까요? 글자 폰트가 작은 걸 좋아할까요? 그분은 글자 폰트를 큰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안 좋으시니까. 혹은 우리 상사는 보통 굉장히 다른 걸 보니 굉장히 꼼꼼하시더라. 그럼 그런 분들은 보통 상세한 레포트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상대방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상대방 일을 시키는 분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만 하기 전에. 두 번째,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한 장짜리 드릴까요? 10장짜리 드릴까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괜히 헛고생하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거야. 나 이거 뭐 급하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냥 한 장이면 충분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꼼꼼하게 이거까지 체크해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보통 신입이 들어오면은 물어보기를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금 바보 같아 보일까봐, 모르는 게 탄로가 날까봐,
그런데 사실은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일을 시켰을 때 신입이 어떻게 할까요? 상세한 지시를 물어봤을 때 더 좋고 그러니까 서로 더 해피할 수 있어요. 아웃풋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할 거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전공과 매이지 않고 내가 해외에 왜 가고 싶다면 왜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꿈꾸고 싶은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왜냐면 똑같은 전공을 해도 갈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IT 전공을 해도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코딩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공과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은 많으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